새벽에 출발한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으나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텐트에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카메라로는 깨끗한 별들이 담기지 않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으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주작 없이 있는 그대로 찍은 것입니다. 일출에 맞추어 오픈되는 네밉 너클라프트 내셔널 파크 이너 게이트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캠프사이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세스리엄 게이트라고 불리는 메인 게이트가 있고 이와 별도로 일출 시각에 맞추어 오픈되는 이너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너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던사보블, 제드브레이, 소서스브레이에 갈 수 있습니다. 공짜로 입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스리엄 게이트 입장할 때 1인당 150 나비아 달러, 우리 돈 11,500원을 내야 하며 차량 한 대당 50 나비아 달러, 우리 돈 약 3,800원을 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사파리 비용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곳 일대에 가격이 제법 비싼 롯지와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프사이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약하기가 제법 어렵다고 합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개인 여행자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드디어 이너 게이트가 열리고 이곳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에 던사스보라 이름 지어진 모래 언덕으로 갑니다. 아주 오랜 옛날 나우클루프트 산맥에서 발원하여 대서양으로 흐르는 사우차브라는 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5,500만 전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강수량이 많을 때만 흐르고 평소에는 마르는 건천이 되었으며 이마저도 수백만 년 동안 바람이 몰고 와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 생기면서 강이 흐름을 막아버렸습니다. 나미브 사막 투어는 강이 살아 움직일 때 물이 흘렀던 계곡을 지칭하는 아프리카너인 프리데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높이 110m. 모래 언덕인 둔45는 너클라프트 산맥에서 발원하여 대서양으로 흐르면서 만들어진 폭이 4에서 15km에 달하는 넓은 평원, 넘어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에서 아득하게 보이는 모래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약 30여 분을 힘들여 올라 모래 언덕에 걸터 앉았습니다. 발 아래는 모래로 만들어진 110m 높이의 급경사입니다. 고소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높이로 남자인 나도 약간 위축되었습니다만 많은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붉은 사막 언덕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전날 저녁에 보았던 사막 일몰도 좋았으나 일출 또한 멋졌습니다.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옆자리에 있었던 청년이 갑자기 언덕 아래로 뛰었습니다. 순간 저놈이 미쳤구나. 이렇게 높은 급경사 지역을 뛰어내리다니 최소한 중상을 입을 거다며 걱정했으나 이것은 기우였습니다. 청년은 40분 이상 걸어서 올라온 모래 언덕을 단 2분 만에 내려가더군요. 하지만 나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터덜터덜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가이드가 훌륭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붉은 모래 언덕을 배경으로 아침밥을 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을 듯 하지 않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잠시 휴식한 뒤에 이번 사파리에서 가장 기대되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18km 거리에 있는 죽음의 계곡으로 번역되는 데드밸리를 품고 있는 가장 높은 모래 언덕 빅데디 둔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적인 차량으로는 진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고운 모래 성분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으로 진입하는 만용을 부렸다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스스플레이 주차장에서 빅데디 둔이 있는 곳까지 약 5km를 가다 보면 모래에 빠져서 허우적 사륜 캠핑카를 덜어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륜 차량인데 전용 차량과 뭐가 달라? 나도 갈 수 있어 라는 허세를 부리다 그런 것 아닌가 유추해봤습니다. 서스스플레이 주차장에서 빅데디 둔까지는 이곳에 특화된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며 사파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방문한다면 왕복 150 나미아 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대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사막 전용으로 개조된 차량은 도로와 사막을 구분할 수 없는 곳을 거침없이 달렸으며 흔들리는 내 몸은 배우지도 않은 취권을 자동으로 구사하게 만듭니다.
약 10분 후 드디어 이번 사파리의 목적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는 가장 높은 사구인 빅데디의 높이가 325m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인 산 700m를 오르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며 체력에 자신 없는 사람은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오르지 못한다면 한이 될 듯했습니다. 가이드 사이먼은 가장 힘든 코스로 오르겠다며 정상까지 직선 코스를 선택하고 앞장서 갔습니다. 오르는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수 2리터를 거의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더니 발 아래 325m 지점에 데드블레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을 그곳 내가 그동안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였습니다. 빅데디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경사가 5에서 10도 정도이며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편은 30에서 34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거의 직각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스럽게 고소공포증이 느껴지며 한마디로 오금이 저립니다. 하지만 나는 급경사 바로 아래에 있는 데드블라이까지 직선으로 뛰어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려간 사람을 보았기에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는 없다는 뜬금없는 용기가 쏟아올랐습니다. 급경사를 향해 허공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자유를 느꼈습니다. 급경사임에도 미끄러지지 않았고 푹신한 모래가 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의 환호를 뒤로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주변에 있는 모래가 함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움직이면서 독특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를 Singing Sand 또는 Booming Dunes이라고 하며 모래알이 한꺼번에 가파른 경사면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생기는 마찰음이 언덕의 진동과 같은 주파수일 때 발생하는 공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곳 아니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영상과 함께 녹음된 소리가 들리나요? 신기할 뿐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데드블레이와 세스리엠 캐니언 다녀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